네, 지표와 세계 경제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밤사이에 지난 10월에 있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역시 지표를 상황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노동시장이 좀 분명하게 개선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그런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눈길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과 함께 자세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10월에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축소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라보다는 어느 정도 뉘앙스는 충분히 풍긴 듯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 연준의 테이퍼링 단행과 관련해서 지난 5월에 버냉키 연준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 발언 이후에 시장에서의 컨센서스는 9월에 테이퍼링을 단행할 것이라는 컨센서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12월로 미뤄질 것이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는데요. 이번 10월 FOMC 회의에서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본다면 연준은 앞으로 몇 개월 내 테이퍼링을 실시할 것이라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적어도 연내 테이퍼링 단행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테이퍼링 시점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대략 4가지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차기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기조를 테이퍼링 시기 지연의 첫 번째 근거로 들 수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차기 연준 의장의 신임과 관련된 청문회에서 제니트 옐런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는 경기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경기 부양 정책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런 기조를 고려를 한다면 일단 테이퍼링 실시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청문회 이후에 연준 의장 지명자가 발표한 연설문을 보면은 미국 경제가 위기 과정을 겪으면서 잠재 GDP를 하회하고 있고 또 잠재 GDP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임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울러 옐런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는 현재 미국 경기가 정상적으로 회귀하는 것에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밝히면서 테이퍼링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근거를 든다면은 지난 10월 정부 폐쇄로 인해서 4, 4분기 미국 경기 개선 기대감이 훼손됐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 연방정부 폐쇄로 인해서 주간 고용지표가 10월 중 30만 건 중후반으로 크게 증가했고요. 또 10월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지수도 전월보다 5.5%나 급락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 9월 80.2포인트를 기록을 했지만 10월에는 71.2포인트로 크게 낮아지면서 향후 실물 고용과 또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함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4, 4분기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도 지난 9월에는 플러스 2.6%대에서 형성이 되었지만 11월 들어서는 1.9%로 지난 9월에 비해서 1.7%포인트나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테이퍼링 스케줄의 전제 조건이 연준이 예상하는 대로 미국 경제가 진행된다면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와 같은 경기 기대감 약화는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가장 좀 중요한 근거라고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의사록이라든가 요즘 지역의 연준 총재들이 내놓는 발언을 보면은 또 12월에 축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좀 움직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충분히 미뤄질 가능성,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기조가 그렇다라는 거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정부 폐쇄로 인해서 경기 개선 기대감이 훼손됐기 때문에 충분히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지금 앞서서 4가지 근거를 말씀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나머지 2가지는 어떤 근거일까 또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고용시장과 주택시장의 회복 흐름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미국 고용시장부터 살펴보면은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은 외형적으로 빠르게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실질적인 회복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감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 노동부의 10월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부문 일자리가 전월 대비 20만 4천 명이 증가했지만 실업률은 취업자 수 감소 등으로 인해서 9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7.3%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로 10월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73만 5천 명 감소했고요. 또 경제활동 인구도 전월 대비 71만 8천 명 감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파트타임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증가했지만 가계조사 측면의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1개 이상의 파트타임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증가했지만 상당수 실업자가 노동시장을 이탈함에 따라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해 보이고요. 이러한 결과는 미국 고용시장의 회복이 질적으로 경기 회복의 가속화를 지지하기에는 어렵다는, 좀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계의 소득을 지지하고 소득을 근거로 해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용시장의 회복 흐름 여하가 앞으로 테이퍼링의 그 단행 시점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는 그 마지막 근거는 주택시장의 회복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9월 기존 주택 시장은 매매 건수가 전월 대비 1.9% 감소했고요. 가격도 전월 대비 5.1% 하락하는 등 회복 흐름이 완연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가계의 향후 소득에 대한 불안이 좀 높아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3차 양적 완화 정책 축소 가능성을 반영한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 여력 역시 약화된 결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구매 목적의 모기지 신청 활동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4, 4분기에도 주택시장 회복 흐름 둔화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동안 미국 경기 회복에 주택시장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회복 흐름 둔화 가능성은 테이퍼링의 연내 단행 가능성을 상당 부분 좀 낮춰주고요. 오히려 내년 상반기 정도로 그 시기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잔해 대련 차기 회장 지명자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에다가 또 셧다운의 영향, 또 고용시장의 불확실성, 마지막으로 주택시장 회복의 흐름 둔화 때문에 확실히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또 상당 부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